대구 경북의 불교 성지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팔공산 도립공원의 승격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조망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은사가 조선시대 한글 보급의 전진기지 역할을 했던 안동 광흥사의 위상을 되찾는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서울 수국사에서 나눔의 노래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다시 규모를 키운 무대에서 젊음과 자비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문화재청이 산불과 풍수의 대비를 위해 법주사 팔상전을 비롯한 국가지정 건조물 문화재 200여 곳을 상대로 집중 안전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한국불교 전통수행법 간화선을 중심으로 참선 명상의 대중화를 이끌어갈 지도자 23명이 엄격한 자격심사를 거쳐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9교구 본사 동아사와 10교구 본사 은혜사, 전국 최대 기도처 갓바위 등을 품고 있는 대구 경북의 불교 성지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문화유산과 우수한 생태자원을 보유한 팔공산 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승격의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조망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황민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9교구본사 대구 동아사,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영천 은혜사, 전국의 기도객이 끊이지 않는 갓바위 선본사, 신라시대부터 이어져온 수많은 고찰과 문화재, 고려 건국 과정의 역사 스토리에 빼어난 자연 경관과 다양한 생태 자원, 대구와 경북에 걸쳐있는 95제곱킬로미터 면적의 한국 불교 성지 팔공산은 지정 40년이 넘도록 여전히 도립공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팔공산, 아름다운 팔공산, 우리 한국의 명산 팔공산이 22개 국립공원이 있는데 23번째 선정이 되도록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바랍니다. 국회 정각회 여당 간사를 맡은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주도로 국회에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도립공원 팔공산의 관리권이 대구시와 경상북도로 나눠지면서 보존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는 구조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지적이 먼저 나왔습니다.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공원 전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토론회에서는 무등산 국립공원의 경우 승격 후 경제적 가치가 1.9배 커졌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또 관리체제 개선 등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란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경주의 불국사, 석굴암 등 반만년 역사에 살아 숨쉬는 문화재 다수 보존되게 된 문화재 가치가 있고요. 우리나라 대표 여가 휴양 공간이 여가 공간적 가치가 있습니다. 상징적 가치로서는 미래 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상징적 가치가 있습니다.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자는 움직임은 10여 년 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조직화한 뒤 지난해 9월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를 계기로 한층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조명희 의원을 중심으로 정치권이 앞장선 이번 토론회에서는 여당의 주요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해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의 당위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동화사도 있고 그리고 그 기도빨이 그렇게 잘 받는다는 효험이 있다는 갓바위도 있고 해서 팔공산과 동화사 또 갓바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의 자연유산이고 문화유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팔공산 도립공원의 부지 70% 이상을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개인이 보유하고 있고 이들 토지 소유주들은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대체로 국립공원 승격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 추진을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사유지 매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번 토론회에서도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데크나 그다음에 등반로에 로프 같은 거 해야 될 때도 이 도립공원이 되니까 대구시하고 경상북도만 돈을 내니까 많이 정비가 안 돼 있어요. 있고 도립공원이나 국립공원이나 규제는 똑같습니다. 자꾸 국립공원 되면 또 규제가 많은 거 아니냐 이러는데 아니 그러면 광주 무등산 알아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손해보는 일을 왜 했겠습니까? 국가 차원의 관리를 통해 보존과 개발을 체계화하고
탐방객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과 등산로 등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803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가 조선시대 한글 보급의 전진기지 역할을 했던 안동 광흥사의 위상을 되찾는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고운사는 경내 화엄문화 템플관에서 제73차 교구종회를 열고 훈민정음 해례본 소장처인 광흥사 간경도감 전통각자 교육사업 관련 안건 등을 의결했습니다. 전통각자 교육은 제16교구 스님들을 중심으로 판각 기술을 익히고 직접 한글 대장경을 제작하는 중장기 프로젝트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1년간 광흥사와 안동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전통 목판 각자 교육이 운영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야 될 방법이 이제는 문화인 것 같아요. 그 문화 폭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이 한글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구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좀 가져주셔야 됩니다. 이번 교구종회에선 고운사에서 펼쳐지는 각종 행사를 최치원 문화제로 확대 개최하는 안건도 의결됐습니다. 최치원 문화제는 오는 10월 14일부터 사흘간 고운사와 최치원 문학관에서 고운 최치원 풍류 사상을 주제로 열릴 예정입니다. 황금법당으로 유명한 서울 수국사에선 해마다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음악축제를 열어왔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다시 규모를 키운 올해 무대는 세계적 비보이들의 춤과 상월선언 청년회 뮤지컬 등 풍성한 볼거리로 채워졌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손을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위아래로 흔들어보는 관객들. 이어진 흥 넘치는 스트릿 댄스와 하늘을 나는 듯한 비보잉 춤 동작에 객석에선 힘찬 박수가 쏟아집니다. 말 그대로 야단 법석의 춤판이 벌어진 이곳은 수국사 나눔의 노래 축제 현장입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하나가 돼 어깨춤을 추고 힙합과는 멀어 보였던 스님들도 오늘만큼은 관객과 하나가 되어 젊은 열기를 만끽합니다. 코로나도 지금 조금 주춤하니까 수국사 음악회를 한다 그래서 바로 직장에서 퇴근을 일이 했어요. 근데 젊은 친구들이 나와서 뭐 비보인지 뭐 비트박스 하고 굉장히 즐거웠어요. 신나고. 네, 춤도 되게 잘 추시고 소식 들리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반응이 좋아서 공연 재미도 있고 좀 되게 색다르고 저희 좀 되게 분위기도 좋아서. 서울 서북부 지역을 대표하는 수행 포교 도량이자 상월결사 실천도량 은평구 수국사에선 매년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한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공연은 우순실 등 대중가수의 공연 외에도 뮤지컬 갈라쇼, 비보이 공연, 수국사 합창단이 수국사주지 호산스님과 함께한 칠정례 무대 등이 다채롭게 마련돼 호평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매년 이어져 온 따뜻한 나눔의 손길도 잊지 않았습니다.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구산동 주민센터에 300만 원을 전달했고 중앙종회 의원 호산 스님과 진각 스님, 삼조 스님은 사단법인 이웃을 돕는 사람들의 3천만 원의 자비 나눔을 행했습니다. 특히 고국이 어려움에 처한 우크라이나와 미얀마 학생에게 총무원장 당선인 진우 스님이 장학금 600만 원을 전달할 때는 큰 응원의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가진 것을 나누며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주인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회를 총괄한 수국사주지 호산 스님은 음악회를 소중히 여기고 기다려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항상 이렇게 잊지 않고 이 도량에 와셔가지고 힐링도 하시고 음악회를 소중히 생각해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바로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동국대 교수님들이나 여러 우리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 역시
늘 나눔을 실천하는 수국사와 신도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불의롭게 성금을 항상 저희 의형에 또 동에 또 뭐 다른 이웃 나라까지 이렇게 해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나눔을 실천하는 곳이 우리 이 수국사보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신도 여러분께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힘들면 쉬어 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이번에 수국사 합창단이 부른 홀로 아리랑의 가사처럼 수국사 나눔의 노래는 힘들어도 곁을 지켜주는 이들과 함께한다면 언제든 다시 웃을 수 있다는 희망을 세상에 전했습니다. BBS 뉴스 서희령입니다. 근대불화의 선구자로 최초의 무형문화재 단청장인 일섭스님 제자들의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개막됐습니다. 일섭스님의 후학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일섭문도회는 지난 17일 서울 인사동 마루아트센터 특별관에서 일섭문도전 불모들의 향연 개막식을 갖고 오는 23일까지 전시 일정을 이어갑니다. 이번 전시회에선 일섭스님의 1959년 작품 영산회상도가 최초로 공개됐고 문도 회원들이 제작한 회화, 조각, 단청, 공예 등 100여 점의 작품들이 선보였습니다. 특히 국가무형문화재 목조각장을 지낸 허길량 작가가 느티나무를 통해 구현한 작품 관세음보살과 대형 괴부를 축소 제작한 미니어처 탱화, 대구 무형문화재 제14호 전현호 단청장의 하동 칠불도 등이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현장에도 못 나고 그런 가운데 열심히 그래서 작품이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나 이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이 전시회가 이렇게 다 물심양면으로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하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불교미술 일섭문도회는 지난 2000년에 창립돼 허길량 이사장을 중심으로 현역 작가 300여 명으로 구성된 국내 최대 불교미술단체로 석정스님과 청원스님, 조정우 선생 등 23명의 회원들이 전현직 무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올해 초 경북 동해안 지방에 잇따라 발생한 대형 산불로 울진 불영사를 비롯한 천연고찰들이 큰 위기를 맞기도 했는데요. 문화재청이 산불과 풍수의 대비를 위해 법주사 팔상전을 비롯한 국가지정 건조물 문화재 200여 곳을 상대로 집중 안전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박성용 기자입니다. 문화재청은 오는 10월 14일까지 전국의 국가지정 건조물 문화재 200여 건에 대해 문화재 집중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안전점검은 범부처 합동으로 추진되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활동의 일환입니다. 대상은 국보인 보훈 법주사 팔상전을 비롯해 보물, 공주 마곡사 영산전 등이 포함됐습니다. 문화재청 현장 점검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전문가 등이 동참할 예정입니다. 이번 집중 안전점검은 당해 문화재 안전 상태, 그리고 소방설비, 방제설비하고 재난대응 매뉴얼 적정성 여부 등 문화재 안전 상태뿐만 아니라 문화재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인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게 됩니다. 여름 풍수해와 가을 산불에 맞춰 문화재와 주변 시설의 안전 여부는 물론 현장 경비원의 근무와 각종 비상 연락망도 점검 대상입니다. 특히 문화재청은 40건의 점검 대상에는 문화재청 간부들을 참여시키고 유사시 피해 규모가 막대한 불교 문화재에는 점검 집중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올봄 울진 삼척 산불로 인해서 울진 불영사가 큰 화재를 입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산중에 위치한 사찰의 특성상에 산불로 인한 화재 피해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번 점검에서는 소화전 등 산불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소방 설비가 정상 작동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점검할 예정입니다. 점검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시급성을 따져 즉시 시정과 긴급 보수, 단기 정비 등에 따라 보완할 방침입니다. 급증하는 기상 이변과 재난 상황으로 문화재청의 안전 대응도 해를 거듭할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성용입니다.
한국불교 전통수행법 간화선을 중심으로 참선 명상의 대중화를 이끌어갈 지도자 23명이 엄격한 자격 심사를 거쳐 탄생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참선지도자협회와 한국명상총협회는 문경 세계명상마을에서 2박 3일 워크숍을 열어 참선과 명상의 1급 지도사 과정을 회양했습니다. 최종 합격생은 민간 자격 등록의 참선 지도사 1급과 명상 지도사 1급을 각각 또는 함께 취득한 23명으로 워크숍 참석자 가운데 5명은 선문답 등의 갈마에서 탈락했습니다. 워크숍 참석자들은 모두 지난해 10월 9일 필기시험과 면접 심사를 통과한 뒤 150시간 실참 집중 수행 등을 거쳤습니다. 문경 세계명상마을 선원장 각산 스님은 이들의 최종 합격을 축하하며 물질 만능 시대 명상으로 사람들의 행복을 이끌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주 대승사회주 원인 스님의 무문관 3년 결사를 회양하는 법회가 대승사 경내에서 열렸습니다. 김천 수도암 선원장 등을 역임한 원인 스님은 태백산 토굴에서 3년 무문관 결사를 마친 뒤 하한거 해제일에 맞춰 회양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원인 스님은 3년간의 용맹정진이 너무나 짧게 느껴졌다면서 자연과 더불어 하나가 된 느낌은 매우 고요하고 편안했기 때문에 시간이 가는 걸 잘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모든 불행은 육신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다며 부처님 법을 배운 사람들은 육체로부터 벗어난 무한한 축복과 기운을 알아야 하며 불교를 공부하는 공덕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문집 연불선의 요체와 강설집 삶의 지혜 등을 펴낸 원인 스님의 이번 무문관 3년 결사 회양 법회에는 전국의 많은 불자들이 함께했습니다. 경남 창원 성주사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제33회 보리수 템플스테이를 진행했습니다. 휴식 같은 하루 쉼이란 주제로 2박 3일간 펼쳐진 템플스테이에서 아이들은 스님, 교사들과 함께 생각을 키워나가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함께했습니다. 여름에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보리수 템플스테이 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여러분은 큰일을 한 거예요. 이 큰일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장해 나가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사회생활이 사회인이 될 때까지 부처님이 꼭 지켜줄 거예요. 자살 위험에 노출된 시민과 자살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삶의 용기를 불어넣는 템플스테이가 마련됩니다. 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은 내일과 모레 서울 종로구 금선사에서 자살 고위험 대상자와 자살 유가족들을 위한 자살 예방 템플스테이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불교계 유일의 상담 전문기관인 불교상담개발원이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와 함께 진행하는 살자 사랑하자 프로젝트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직접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던 경험이 있거나 자살 유가족,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이들로 정신적 불안으로 인해 심리적 치유가 시급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불교계는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등과 손잡고 우리 사회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를 널리 확산시키는 데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선악원 미래포럼이 전국 비구니회와의 연대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활동 영역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악원 미래포럼은 서울 전법회관에서 회양식을 갖고 이러한 뜻을 담은 제2차 100일 집회기도 회양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선악원 미래포럼 회장 자민 스님은 우리 창건주와 분원장은 선악원 이사회가 혁신돼 선악원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노력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악원 미래포럼은 지난 4월부터 선악원 전 이사장 법진 스님의 일체 직책 사퇴를 촉구하며 선악원 정상화 기원 100일 집회 기도를 이어왔습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백종기도 회양을 기념해 1,300여 원 규모의 자비햇살 180호를 대구 남구 지역에 보시했습니다. 대관음사 총동문신도회 권영화 회장과 최설아 종무실장은 조제구 남구청장을 찾아 백미 20kg 130호를 전달했습니다.
이어 봉덕 3동 행정복지센터에도 20kg 백미 50포를 전달했습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대관음사 신도분들의 정성이 담긴 이 쌀을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과 소외계층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8월 19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